안녕하십니까. 대전의 과학강사 석준호입니다. 오늘은 주기율표의 주기적 특징과 주기의 특징에 대해서 강의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주기율표를 한번 보면 왼쪽에 있는 1, 2, 3, 4, 5, 6 얘네들을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위에 있는 1, 2 우리가 여기서는 뭐 13, 14, 15, 16, 17 그 다음에 얼마예요? 요게 18이죠. 요게 족이죠. 자, 그런데 주기를 보면 이 1주기가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 K 껍질을 의미한다는 거죠. K 껍질.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뭐예요? L 껍질. 그 다음 M. 보의 원자고죠. 기억하시죠? 그 다음 당연히 N. 그 다음 O. 그 다음 P. 알파벳에 K부터 시작하죠. 자, K 껍질에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2개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2, 8, 8. 그 다음 부드럽게 18, 18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 32. 그러니까 여기서 2라는 것은 전자수인데 결국 원자번호가 같죠. 원자번호와 전자수, 양성자수 같으니까 그래서 1주기에는 바로 수소와 헬륨 2개죠. 그럼 2주기에는 즉 L껍질 전자 8개, 즉 3번부터 몇 번까지? 10번까지인 이렇게 네온까지 들어가죠. 그러면 3주기 M껍질 8개, 그죠? 이런 규칙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N껍질 4주기 18개의 원자가 쭉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실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주기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주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주기의 특징. 과연 주기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주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것이 반복되는 건데 주기의 특징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껍질이 일정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껍질이 일정. 자, 껍질이 일정할 때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거죠.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 자, 첫 번째 원리 원자 번호와 뭐가 똑같다 그랬죠? 원자 번호와 양성자수, 그죠? 또 누구? 전자수가 같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것은 양성자수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전자수도 뭐하다?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양성자수라는 것은 결국 플러스의 전기를 의미하고 전자수는 뭘 의미합니까? 마이너스를 의미하죠. 그러면 양성자수가 증가하고 전자수가 증가하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는 무슨 힘이 증가하죠? 무슨 힘이 작용해요?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그러죠. 정전기적 인력. 그죠?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는데 그 정전기적 인력이 증가한다. 이 정전기적 인력을 여기서는 핵전하량 즉 양성자수가 증가하니까 양성자가 핵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핵전하량 증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전자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핵전하량이 증가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핵전하량에서 뭘 뺀다?
뭘 뺀다? 전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려막기 효과. 예. 가려막기 효과. 예. 자, 가려막기 효과. 예. 가려막기 효과가 뭐라고요? 전자들 사이 반발력. 예.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힘을 가려막기 효과라는데, 이 핵전하량이 증가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이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해요. 그래서 핵전하량에서 가려막기 효과를 뺀 값을 뭐라 그런다? 유효 핵전하량이죠. 자, 이것도 증가를 해요. 예. 자, 어쨌거나 핵과 전자 사이에 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니까 결국 원자 반지름이 뭐해진다?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얘를 뭐라 그래? 원자의 크기가 뭐한다? 원자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런 얘기죠. 작아진다. 네. 자, 계속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인력이 증가하니까 전자를 떼어내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전자를 떼어내기 어려워지죠. 그죠? 자, 전자를 떼어내기 뭐한다? 어려워진다. 자, 전자를 떼어내기 어려워진다. 그러려면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또는 공급해 줘야 될 에너지가 증가한다. 자,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 그래요?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온화 에너지, 바로 전자를 떼어내는데 공급해 줘야 될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 그게 결국 뭐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는 것은, 그렇죠? 전자를 끌어당긴 힘이 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전기 음성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전기 음성도,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라 그랬습니다. 그죠? 전기 음성도 증가해요. 또, 전자 친화도도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전자 친화도는 뭡니까? 이온화 에너지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라면 얘는 전자를 받아들일 때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 친화도라는 것은 전자를 받아들일 때 방출하는 에너지고요.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데 들어가는 에너지인데 둘 다 뭐하다? 증가한다. 왜? 핵과 전자 사이의 결합력이 강하니까 전자를 떼어내는데 그만큼 들어간 전자, 그럼 그걸 받아들일 때는 그만큼 흡수한 에너지를 뭐예요? 방출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 전자 친화도, 전기 음성도 다 증가하게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얘기를 해보면 전자를 받아들이기 쉬워진다는 거죠. 갈수록 전자를 떼어내기 어려워진다. 전자하고 친하다. 전자를 받아들이기 쉬워진다. 전자를 받아들이기 쉬워진다.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뭐하다? 음이온이 되기 쉽다. 쉬워진다. 자, 계속 얘기해볼까요? 자, 음이온이 되기 쉬워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음이온은 비금속성의 특징입니다. 비금속성이 강해진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주기 특징의 가장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껍질이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껍질이 뭐라고요? 껍질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은 껍질일 때 그러면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거죠.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면, 자, 원자 번호와 양성자수, 그죠? 또 전자수가 뭐하다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성자수도 증가하고 전자수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양성자라는 것은 플러스를 의미하고, 그죠? 전자는 마이너스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하죠? 바로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것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죠. 인력이 작용. 인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인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핵과 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증가하는 거니까 결국 핵전화량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전자도 증가하니까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이, 그죠? 증가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가려막기 효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핵전화량에서 가려막기 효과를 뺀 것을 뭐라 그랬다? 유효 핵전화량. 예. 그래서 결국 유효 핵전화량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원자 반지름이 뭐한다? 감소하죠. 즉 원자의 크기가 뭐한다? 작아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또 유효 핵전화량이 증가하니까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세니까 전자를 떼어내기가 뭐하다? 어렵다. 전자를 떼어내기 어려우니까 전자를 떼어내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뭐한다? 증가한다. 전자를 떼어내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온화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 전자를 왜 떼어내기 어렵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세기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도 뭐한다? 증가한다는 거죠. 또 전자를 떼어내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전자하고 친하다는 거죠. 전자하고 친하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 친화도. 예. 전자 친화도가 증가해요. 사실은 전자 친화도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자를 받아들일 때 방출한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하고 반대 개념입니다. 이온화 에너지하고. 예, 당연히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전자 친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또 전자를 끌어당기기 뭐예요? 쉬워지겠죠. 왜? 전자 친화도가 커지면. 그러니까 전자를 받아들이기 쉽다. 음이온이 되기 쉬워진다 이런 얘기고요. 음이온이 되기 쉬워진다는 것은 결국 비금속성이 뭐한다? 강해진다. 이러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주기의 특징의 첫 출발은 뭐라고 보면 된다? 껍질이 일정하다는 것을 출발로, 그 다음 원자 번호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러한 연쇄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주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조기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표에서, 그죠?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밑으로. 그래서 우리가 1조 하면 수, 리, 나카, 루세,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2조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리움. 자,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자, 조개 특징. 자, 앞에서 주기 특징을 할 때는 껍질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조개 특징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껍질 증가죠. 껍질이 하나씩 뭐한다? 커지는 겁니다. 껍질 증가예요. 자, 껍질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원자에 껍질이 증가하니까 반지름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죠? 껍질이 하나씩 늘어나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원자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래서 원자의 크기가 뭐하다?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핵과 최외곽전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최외곽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라고 하죠. 최외곽전자를 원자가 전자. 예. 핵과 최외곽전자 사이에 거리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자, 조개 특징, 껍질이 증가한다. 그 말은 당연히 원자 반점이 증가하는 거고 원자의 크기가 증가하는 거고, 그러면서 핵과 최외곽전자 사이의 거리가 증가한다. 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유효 핵 전하량이 감소하겠죠. 자, 유효 핵 전하량이 감소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고 유효 핵 전하량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감소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자를 떼어내기가 뭐한다? 쉬워지죠. 예. 자, 핵과 전자 사이 거리 증가, 유효 핵 전하량 감소, 그러니까 핵과 전자 사이 인력 감소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자를 떼어내기 뭐하다?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자,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죠. 자,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 자,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한다.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이온화 에너지 감소한다. 전기 음성도 당연히 뭐예요?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또 뭡니까? 전자 친화도도 뭐예요? 전자 친화도도 뭐하다? 감소하죠. 그리고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해석합니까?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거죠. 양이온 되기 쉽다. 자,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뭐가 됩니까? 금속성이 증가한다. 그죠? 금속성이 증가한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조개 특징 하면은 껍질이 증가한다는 것을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껍질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껍질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원자 반지름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럼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당연하다라는 것은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만 하면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 반지름이 증가한다. 당연히 원자의 크기가 뭐예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핵과 최외곽전자, 즉 원자과 전자 사이의 거리는 뭐예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니까 핵이 전자를 끌어당긴 힘의 세기, 즉 유효 핵 전하량이 뭐예요? 작아지고 유효 핵 전하량이 뭐하다? 감소하고,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전자를 떼어내기 쉽죠.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온화 에너지, 전자를 떼어내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뭐예요? 감소하고,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가 뭐예요? 작아지고, 또 전자를 받아들일 때 방출한 에너지가 뭐예요? 작아질 수밖에 없고,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거죠.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것은 뭐예요? 금속성이 뭐한다?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조기 특징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주기의 특징하고 조기의 특징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주기의 특징은 껍질이 일정하다는 것이고, 조기의 특징은 껍질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자동적으로 변하는 현상들이 흘러나오죠. 그러면 굳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 특징하면 뭘 생각해라? 껍질이 일정하다. 조기 특징은 뭐를 생각해라? 껍질이 증가한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